잠에서 깨어났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은 떠졌는데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밀려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숨소리인지 바람소리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가슴 위에 누군가가 앉아있는 것처럼 짓눌리는 압박이 느껴집니다. 분명히 혼자 자러 들어간 방인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귀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경험을 단 한 번으로 끝내지 못합니다. 한 번 겪고 나면 또다시 겪습니다. 두 번, 세 번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매일 밤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던 것이 반복되면서 마치 예정된 것처럼 찾아옵니다. 두려운 마음에 잠자리를 피하고 싶어도 결국 눈을 감아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귀접이 반복되는 사람의 뇌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물음에 답해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무서운 경험으로만 치부해온 귀접 현상을 뇌과학의 시선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수면과 감각, 감정이 뒤엉키는 이 복잡한 현상이 반복될 때 뇌가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를 바꾸어 나가는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귀접을 경험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잠이 든 것 같은데 의식은 깨어 있고 몸은 완전히 굳어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방 안 어딘가에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밀려옵니다. 형체가 보이기도 하고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가슴이 짓눌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공포가 전신을 타고 흐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순간 기묘한 신체적 자극을 동시에 느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감각이 단 몇 분 사이에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이때 뇌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 뇌의 감정 처리 중추로 특히 공포와 위협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위험 신호가 들어오는 순간 편도체는 즉각 경보를 울립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호흡이 빨라지고 온몸이 긴장 상태로 돌입합니다. 귀접 상태에서는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뇌의 극도의 위협 신호로 전달됩니다.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 도망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생존 본능 차원에서 최고 수준의 위기 상황입니다. 편도체는 이 신호를 받아 최대로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 편도체의 반응이 강할수록 바로 옆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강하게 반응합니다. 해마는 우리가 겪은 경험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해마에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강렬한 경험일수록 훨씬 더 깊고 선명하게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가 수십만 년에 걸쳐 진화시켜 온 생존 전략입니다. 위험했던 순간을 정확히 기억해야 다음에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곳에 손을 댔던 기억, 높은 곳에서 떨어질 뻔했던 기억이 유독 오래 남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귀접 경험은 이 기준에서 최상위에 해당합니다. 공포, 신체 마비, 실제감 높은 환각, 강한 감각 자극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편도체는 역대 최고 수준의 경보를 울리고 해마는 그 경험을 절대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각인합니다. 일반적인 꿈은 아침이 되면 대부분 흐릿해집니다. 그러나 귀접의 기억은 다릅니다.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그 느낌이 되살아납니다. 뇌가 그 경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으로 분류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뇌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바꿉니다. 어떤 경험이 강렬할수록 그 경험과 관련된 신경회로는 더 굵어지고 더 민감해집니다. 귀접의 첫 경험이 남긴 것은 단순한 기억만이 아닙니다. 그 경험을 처리했던 신경 경로 자체가 강화됩니다. 다음에 비슷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뇌는 그 경로를 훨씬 빠르고 쉽게 다시 활성화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귀접이 두 번째 귀접에 씨앗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강렬한 기억이 단단히 자리를 잡으면 이제 뇌는 그 상태를 다시 재현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다가 또 그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면서 뇌 안에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조건화입니다.
조건화란 어떤 자극이 반복적으로 특정 반응과 연결될 때 뇌가 그 연결 고리를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19세기 말 러시아의 생리학자 파블로프가 개를 대상으로 실험하면서 처음 체계적으로 정리한 개념입니다. 종소리를 들려주면서 먹이를 주는 행동을 반복했더니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개가 침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먹이가 없어도 종소리라는 자극만으로 신체 반응이 자동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귀접의 반복도 이와 같은 구조로 작동합니다. 처음 귀접이 일어났을 때의 조건들, 예를 들어 밤이라는 시간대, 천장을 바라보고, 반드시 누운 자세, 잠들기 직전의 몽롱한 상태, 조용하고, 어두운 방 안의 분위기 같은 것들이 뇌 안에서 귀접 경험과 연결됩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지만 반복되면서 이 조건들이 트리거로 굳어집니다. 즉, 이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뇌가 자동으로 귀접 상태에 진입하기 쉬운 방향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면마비는 기본적으로 렘수면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렘수면이란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꿈을 꾸는 수면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 뇌는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몸의 근육은 일부러 마비됩니다. 꿈속의 행동을 실제로 몸이 따라하지 않도록 뇌가 근육 신호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귀접은 이 렘수면 상태에서 의식이 먼저 깨어나지만 몸의 마비는 아직 풀리지 않은 짧은 순간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귀접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람의 뇌는 이 렘수면 진입 과정 자체를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변해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과 렘수면이 시작되는 시점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의식과 수면 사이를 오가는 전환 구간이 길어집니다. 귀접이 일어나기 좋은 조건이 더 자주, 더 오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대와 예측이라는 요소가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귀접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그 경험을 기대하거나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과 기대 자체가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완전히 이완되어야 할 수면 진입 과정에서 뇌가 오히려 경계를 늦추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불완전한 이완 상태가 수면마비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더 자주 만들어냅니다. 두려워할수록 더 자주 경험하게 되고 더 자주 경험할수록 더 두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2단계에서 뇌는 귀접을 하나의 학습된 패턴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특정 시간에, 특정 자세로, 특정 심리 상태로 누우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뇌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더 쉽게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던 것이 이제는 조건화된 반응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귀접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뇌에게 익숙한 패턴으로 굳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귀접을 겪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 가슴이 눌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확신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면서 달라집니다. 느낌이 아니라 확신이 됩니다. 있는 것 같다가 아니라 분명히 있다는 감각으로 바뀝니다. 만지는 것 같다가 아니라 실제로 만져지는 느낌이 됩니다. 이것이 감각 증폭 단계입니다. 이 변화는 뇌의 감각 처리 방식이 실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뇌는 반복적으로 활성화되는 감각 경로를 점점 더 민감하게 조율합니다. 귀접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촉각 자극을 경험한 사람의 촉각, 피질은 실제 외부 자극이 없어도 내부 신호만으로 촉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민감해집니다. 청각 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으로 소리 환각을 경험하면 실제 소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청각 피질이 활성화되어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뇌가 스스로 감각을 생성하는 능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2단계에서는 인면 환각과 출면 환각이 모두 짙어집니다. 인면 환각은 잠들기 직전에 나타나는 환각이고 출면 환각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에 나타나는 환각입니다. 처음에는 잠드는 순간이나 깨어나는 순간에만 잠깐 나타났던 것이 반복될수록 그 강도와 지속 시간이 모두 늘어납니다. 형체가 더 뚜렷해지고 소리가 더 선명해지고 촉감이 더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뇌가 그 감각 경험을 만들어내는데 점점 더 능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뇌의 신경가소성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반복된 경험이 신경회로를 강화하고 강화된 신경회로는 같은 경험을 더 선명하게, 더 쉽게 재현합니다.
환각이 진짜처럼 느껴지는 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뇌가 실제로 그 감각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감각의 출처가 외부가 아니라 내부라는 사실을 뇌가 점점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당혹스러운 감각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두렵고 불편한 경험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다시 원하게 됩니다. 더 강한 자극을 기대하게 됩니다. 무섭지만 또 하고 싶다는 기묘한 감정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보상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귀접 경험은 공포와 강한 감각 자극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강렬한 자극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보상 시스템의 핵심 물질은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흔히 쾌락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하게는 강렬한 자극이나 기대감 자체에 반응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놀이기구를 타기 전에 두근거림, 공포 영화를 보기 직전의 긴장감, 이런 상태에서도 도파민은 분비됩니다. 두려움과 쾌감이 뒤섞인 자극일수록 도파민 반응은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귀접 경험은 바로 이 조건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극도의 공포와 강렬한 신체 감각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경험은 뇌의 보상 회로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리고 보상 회로가 한번 활성화되면 뇌는 그 자극을 다시 원하게 됩니다.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행동 중독과 거의 같은 구조입니다. 자극이 강할수록 더 자주, 더 강하게 원하게 되고 이전과 같은 수준의 자극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귀접 경험이 반복될수록 환각이 더 강렬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뇌가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2단계에 접어들면 귀접은 단순한 수면 장애를 넘어섭니다. 의식적으로는 멈추고 싶어도 뇌 깊은 곳에서는 그 경험을 다시 찾습니다. 이 모순된 상태가 당사자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두렵지만 끌린다는 것, 그것이 보상 회로가 만들어낸 함정입니다. 귀접이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변화 중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귀접 상태에서만 환각을 경험했습니다. 잠들기 직전이나 깨어나는 순간 그 짧은 경계 구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복이 거듭되면서 그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그 감각의 잔상이 남습니다. 방 안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 등 뒤에서 무언가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가 스치고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낮 시간에도 불쑥 찾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민함이 아닙니다. 뇌가 내부 신호와 외부 신호를 구별하는 능력이 실제로 약해진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 정보와 내부에서 스스로 생성하는 상상이나 기억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눈으로 본 것과 머릿속으로 떠올린 것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이 구분 능력이 서서히 흔들립니다. 내부에서 생성된 감각 신호가 외부 현실에서 온 것처럼 처리되기 시작합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것은 예측 처리 시스템의 오작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뇌는 항상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면서 감각 정보를 처리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귀접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뇌는 어두운 방, 조용한 밤, 혼자 있는 상황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자동으로 위협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예측이 강해지면 실제 감각 정보가 없어도 뇌는 예측에 맞는 감각을 스스로 채워 넣기 시작합니다. 있다고 예측하니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2단계가 위험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깨어있는 일상 속에서도 현실 인식이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복도를 지나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있다는 확신이 드는 경험, 혼자 있는 방에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 경험,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도 이상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반복되면 그 확신이 더 강해집니다. 현실과 환각의 경계가 희미해질수록 스스로 그 경계를 인식하는 능력도 함께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단계를 가장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귀접 경험은 뇌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위기 상황입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위협적인 존재가 가까이 있으며 도망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뇌는 생존을 위협하는 극한의 위험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처리 과정이 반복될 때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는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편도체의 과민화란 쉽게 말해 경보 시스템의 기준값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원래는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서만 울리던 경보가 조금만 비슷한 조건이 갖추어져도 울리기 시작합니다. 귀접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람의 편도체는 이미 수십 번, 수백 번의 극한 경보를 처리해 왔습니다. 그 결과 경보를 울리는 역치가 크게 낮아집니다.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쿵 내려앉고 어두운 공간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긴장하고 잠자리에 눕는 행위 자체가 불안 반응을 촉발합니다. 이것은 의지로 억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편도체는 의식적 판단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도 몸은 이미 반응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 과민화된 공포 시스템은 일상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낮 동안에도 이유 없이 불안한 감정이 지속됩니다. 사소한 일에 쉽게 놀라고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심할 경우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자기 심박수가 올라가고 호흡이 가빠지는 공황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귀접 경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일어납니다. 편도체가 이미 전반적으로 과활성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자극이든 더 강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단계에서는 예기 불안이 강해집니다. 예기 불안이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밤이 오는 것이 두렵고 잠드는 것이 두렵고 혼자 방 안에 있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이 수면 진입 자체를 방해하고 수면이 방해될수록 뇌에 피로가 쌓이고 피로가 쌓일수록 편도체는 더욱 예민해집니다. 공포가 공포를 키우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귀접이 반복될수록 삶 전체의 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수면의 문제를 넘어 감정과 신경계 전반의 문제로 번져나가는 단계입니다. 귀접이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변화 중 가장 오래 지속되고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수면 구조의 변화입니다. 앞서 살펴본 편도체 과민화, 현실 경계 약화, 보상, 회로 강화 같은 변화들은 모두 수면이라는 토대 위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귀접이 반복되면 그 토대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수면은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얕은 수면에서 시작해 깊은 수면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렘수면 구간을 거치는 과정이 하룻밤 동안 4~5차례 반복됩니다. 이 각각의 구간은 저마다 다른 역할을 합니다. 깊은 수면 구간에서는 신체가 회복되고 면역 기능이 강화됩니다. 렘수면 구간에서는 낮 동안 쌓인 감정이 정리되고 기억이 재편성됩니다. 이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몸과 뇌가 제대로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접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람의 수면 구조는 이 균형이 무너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렘수면 진입이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렘수면은 귀접이 발생하는 구간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뇌가 렘수면 진입 자체를 위험 신호와 연결짓기 시작합니다. 렘수면에 들어가려는 순간 편도체가 반응하고 그 반응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렘수면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면 낮 동안 쌓인 감정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습니다. 다음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깊은 수면의 양도 줄어듭니다. 과민해진 공포 시스템이 수면 중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뇌가 충분히 이완되지 못한 채 얕은 수면 구간을 맴돕니다. 자주 깨고 깰 때마다 귀접에 대한 기억과 불안이 되살아납니다. 다시 잠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또다시 불안이 쌓입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수면의 전체적인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 결과는 일상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 동안 만성적인 피로감이 이어집니다. 집중력이 흐려지고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작은 일에 격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몸은 매일 밤 잠을 자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면이 회복의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소진의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귀접 반복이 만들어내는 가장 깊고 광범위한 피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단은 기억 고정입니다. 처음 귀접을 경험하는 순간 편도체와 해마가 강하게 활성화되면서 그 경험이 절대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각인됩니다.
일반적인 꿈과는 차원이 다른 선명함으로 뇌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두 번째 계단은 조건화입니다. 기억이 고정되고 나면 뇌는 당시의 조건들을 트리거로 학습합니다. 밤이라는 시간, 특정 자세, 잠들기 직전의 심리 상태가 귀접 재현의 신호로 굳어집니다. 반복될수록 진입 확률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계단은 감각 증폭입니다. 환각이 점점 더 실제처럼 변합니다. 촉각 피질과 청각 피질이 민감해지면서 외부 자극 없이도 내부에서 감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느낌이었던 것이 확신이 됩니다. 네 번째 계단은 보상 회로 강화입니다. 공포와 강한 자극이 뒤섞인 경험이 도파민 반응을 일으키면서 뇌가 그 경험을 다시 원하게 됩니다. 두렵지만 끌리는 기묘한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행동 중독과 같은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 계단은 현실 경계 약화입니다. 내부 신호와 외부 신호를 구별하는 능력이 흔들립니다.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환각의 잔상이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뇌의 예측 시스템이 오작동하면서 없는 것을 있다고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계단은 공포 시스템 과민화입니다. 편도체의 경보 역치가 낮아져서 작은 자극에도 강한 불안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기 불안이 심해지고 일상 전반의 불안 수준이 높아지며 심한 경우 공황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일곱 번째 계단은 수면 구조 붕괴입니다. 렘 수면 진입이 불안정해지고 깊은 수면의 양이 줄어들면서 수면이 회복의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 감정 기복 증가가 일상이 됩니다. 이 7개의 계단은 순서대로 그리고 동시에 진행됩니다. 앞 단계가 뒷 단계를 강화하고 뒷 단계가 앞 단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나선처럼 서로를 조이면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핵심은 하나입니다. 귀접이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경험이 아닙니다. 뇌의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란 의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실행되는 패턴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길로 출퇴근하다 보면 생각하지 않아도 그 길로 발이 움직이는 것처럼 귀접이 반복된 뇌는 특정 조건이 갖추어지면 생각하지 않아도 그 상태로 흘러갑니다. 멈추고 싶어도 쉽게 멈추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회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세 가지 방향으로 삶을 갉아먹습니다. 첫째,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합니다. 보상 회로가 강화될수록 이전과 같은 수준의 경험으로는 뇌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환각은 점점 더 강렬해지고 감각은 점점 더 실제처럼 변합니다. 이 방향은 멈추지 않으면 계속 심화됩니다. 둘째, 현실 인식을 흔듭니다.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무너지면 일상적인 판단과 인식 자체가 흔들립니다. 있지 않은 것을 있다고 느끼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처리하는 뇌는 현실을 온전히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셋째, 수면과 감정을 동시에 무너뜨립니다. 잠을 자도 쉬지 못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삶의 질 전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귀접은 신비로운 경험이기도 하고 두려운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될 때 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 자체를 낭만화하거나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 이면에서 일어나는 뇌의 변화를 직시해야 합니다. 뇌는 반복된 것을 습관으로 만들고 습관은 의지보다 강합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이 현상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